한때 미국 경제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변수로 작동했던 초과저축, 미국 경제의 폭발적인 강함을 설명할 때 단골 메뉴로 딸려 나왔던 초과저축이 드디어 완전히 고갈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관련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나온 샌프란 연은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초과저축이 완전히 고갈이다 못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저축은 21년 8월에 2조 1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에 2년 반 동안 꾸준히 고갈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21년 9월 이후에 월 평균 700억 달러 속도로 초과저축이 줄었지만 지난해 가을 이후에 이 속도가 빨라져서 월 850억 달러 규모로 초과저축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저축이 쌓인 모습과 줄어든 모습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잘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 강력한 소비를 뒷받침했던 이 초과저축의 고갈, 이건 향후 미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연히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보고서를 작성한 샌프란 연은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데 한 표를 던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초과저축은 과거에는 없던 개념이죠.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 지갑에 바로 돈을 팡팡 쏴주면서 생긴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매우 오랜 기간 미국 경제는 이 초과저축이라는 게 없어도 잘 소비하고 잘 굴러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계 수요는 금리 상승 또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으로 유지가 됐고 20년과 21년에 축적된 초과저축이 미국 가계의 전반적인 어떤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소비자가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던 많은 요인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지적하기로 미국 노동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떨어졌고 고용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임금은 역사적 평균을 넘어섰고 월간 일자리 증가도 정기적으로 20만을 넘어섰다. 얼마 전에는 20만 밑돌긴 했지만요. 그래서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팬데믹 시대의 저축이 없어도 최근 관찰된 것과 같은 유사한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저축 없이도 고용이 잘 되고 월급도 잘 받고 안 끊기고 잘 나오고 심지어 월급이 물가 상승보다 더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된다면 소비가 급감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보고서는 많은 가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및 기타 자산 분야에서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다. 가계는 현재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부동산 보유, 차량과 같은 비금융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가계가 이런 자산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 소비자 지출은 앞으로도 견조한 속도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론이 있을 수 있죠.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초과저축의 고갈 속도가 과거에 비해 빨라졌다. 월 평균 700억에서 850억 달러로 늘었다. 뭐 때문일까요? 이거는 아마도 극심한 인플레 때문에 물건 가격 자체가 올라간 측면이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마침 최근 월저널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식품 비용에 지친 소비자들이 대형 브랜드를 버리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를 살펴보시면 이 스타벅스, 맥도날드에서 파는 메뉴 비용 자체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몬테나로 씨가 최근 커피를 겉들여서 이 베이컨과 달걀 베이글 주문하려고 맥도날드 갔는데 이분이 75세에 은퇴한 매니저라고 해요. 근데 9.67달러짜리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스트푸드는 끝났어. 이렇게 단언합니다. 왜냐? 노동부에 따르면은 3월 패스트푸드 가격이 2019년 대비 33%나 올랐다고 해요. 진짜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따르면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패스트푸드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3.5%나 줄었다. 맥도날드나 다른 식당, 체인들, 이런 소비자를 보면은 특히 이 저소득층 식당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 왜냐면 이분들이 돈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몇 달 동안 권고가 됐고, 근데 최근에 하락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굉장히 더 놀랍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CFO의 얘기에 따르면은 화요일 IR을 했는데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 감소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그 잘 나가는 스타벅스도 최근 3개월간 매출이 7%가 줄었다. 근데 이거는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분기 감소세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케첩 만드는 회사죠. 크래프트 하인즈 분기 매출이 1.2% 감소했고 저희 애들도 좋아하는 이 프링글스를 만드는 켈라노바 이 회사도 가격을 최근 올린 이후에 북미 판매량이 무려 5% 감소했다. 이런 먹거리 분야 소비부터 가파른 감소세가 이미 보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도 인플레가 CPI 기준으로 3%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 가격에서 더 오른다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이 최신판 컨퍼런스 보드를 보시면은 이 컨슈머의 컨피던스가 어땠습니까? 이게 급감했죠. 예상치가 104였는데 97이 찍혔습니다.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이미 밑바닥 경제에서는 소비자의 자신감 감소가 이미 읽힌다는 겁니다. 결국 관건은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노동이 될 겁니다. 노동 데이터가 여전히 견고하고 사람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꾸역꾸역 소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이런 현상이 관성처럼 이어진다면 아마도 샌프란 보고서의 얘기대로 올해 큰 폭의 소비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과저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일자리에서 뭔가 충격이 온다. 이번에 나온 17만 5천 개 고용처럼 뭔가 빠지는 분위기, 월급 인상이 물가 인상을 밑돌 거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공포, 이런 게 대세가 된다면 급격히 위축되는 소비 감소에 미국 경제가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근데 이 경우에도 적어도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겠다. 선거의 해니까요. 이런 추측도 들게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샌프란 여는 보고서 위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브랜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월가부 사랑도 잊지 말고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